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부터 돈독하게라는 책입니다. 김얀지움 미디어 창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글을 쓴다는 것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자 용돈이라도 벌어야겠다고 1만 원짜리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덕에 대출을 받아 자그마한 빌라라도 하나 사보려고 갔던 은행에서 저자의 연소득이 48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출이 막히면서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저자는요, 은행 창구 앞에서 한껏 작아진 그날의 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돈이란 건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자는 돈독이 바짝 오르게 된 것인데요. 돈독이라고 했지만 사실 평생 마음 편히 글을 쓰며 살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30대 끝자락에서 역전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린 금전생활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을 자세히 뜯어보면 한마디로 스스로 해결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내가 나를 돕고 있어야 하늘도 기회를 준다.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고 싶은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럼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먹고 살기만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대안은 많다. 식당 아르바이트도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있다. 아니, 어차피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 치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도 그쪽으로는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 치과 아르바이트를 당장 시작하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보니 의외로 간단하다. 예전에는 글을 써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던 터라 그게 안 되니 너무 우울했다. 나는 왜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없을까?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분했다. 나는 진짜 열심히 썼는데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세상은 불공평하다. 다 망해버려라. 분통이 터지고 나를 몰라주는 세상이 미웠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일을 하고 시간을 쪼개 글을 쓰겠다고 앉아 있으면 나 자신이 너무 처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내게는 목표가 있다. 대문호 전에 대부호. 대부호가 되면 내 글이 굳이 돈이 되지 않아도 우울할 이유가 없다. 내 글이 돈이 되든 말든 나는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쓰고 싶은 장소에서 글을 쓸 수 있다. 좋다. 그럼 다시 치과에 가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글을 쓰자. 피곤할 거다. 당연히 피곤하겠지. 하지만 돈이 없어 받는 스트레스는 더 피곤하다. 일단 앞만 보자. 그게 아니라도 생각할 것 많다. 치과 아르바이트생, 글 쓰는 작가, 김얀집 호스트, 이 세 가지 역할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집중해 보자. 세상사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상황은 예전보다 더 복잡해졌지만 이번에는 내가 나를 구하겠다 마음먹고 팔을 걷어붙였다. 하늘이 돕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돕자. 사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얼마 전 은행 감정가보다 싸게 나온 조그만 빌라를 계약해버렸기 때문이다. 잔금은 3개월 후에 치르기로 했다. 은행 대출에 엄마의 씨앗돈, 나의 전 재산까지 모두 뭉쳐 잔금을 맞춰 놓았다. 그런데 집 근처 치과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지만 나이 때문에 안 되겠다며 단번에 거절당했다. 기가 막혔지만 좌절하느라 기운을 뺄 필요는 없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내 맘 같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아는 나이다. 일단 면접을 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가서 바짝 엎드리기로 했다. 원하는 날짜가 있나요? 여기 치과가 제일 바쁜 날이요.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하고 싶나요? 여기 치과에 맞출게요. 원하는 시급이 있나요? 제가 좀 오래 쉬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받는 만큼 주세요. 그래도 경력도 되시니 어느 정도 생각한 시급이 있을 텐데요.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격.
수습 기간 동안은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바로 출근했다. 상담 실장으로 일했던 몇 년 전보다 너무 줄어든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어차피 돈은 내 능력을 보여주고 몇 달 뒤에 재협상해도 된다. 부자책에서 배운 대로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환자가 없을 때도 여기저기 들여다보았더니 월급은 한 달이 되기 전에 200만 원으로 올랐다.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라는 말은 월급 200만 원이 작아도 작지 않다는 말과 비슷하다. 자수성가 부자들도 다 이렇게 시작했다. 까진 나도 한번 해보지 뭐. 느려도 늦지 않는 달팽이가 되어 한 달, 두 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히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는 루틴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이게 웬일, 4대 보험과 점심, 저녁, 간식과 커피까지 프리랜서로 지내면서 모두 내가 감당했던 비용들을 직장에서 커버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랜만에 신나게 직장인 놀이를 하며 빌라 잔금을 무사히 치르고 이사를 하고 남는 방을 하우스메이트들로 채우고 글 쓰는 시간을 만들다 보니 6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퇴근 후 시간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 퇴근하면 호프집 대신 부동산에 들르자. 오늘 야식은 뭘 먹을까 고민하는 대신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사이드 잡이나 파이프라인을 검색해 관심이 생기는 분야를 찾자.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월급 200만 원을 모조리 저축하는 기술을 연마하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확실한 승부수를 던지기 전까지는 직장에 발을 담가 놓고 천천히 준비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공부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와 주는 월급의 힘이 정말 세다는 것을.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재테크는 불필요한 충동 구매로 나갈 돈을 막고 직장이 있어 아낄 수 있는 돈에 감사하며 미래를 위해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열심히 공부하며 어떻게 쓸까 보다 어떻게 벌까에 집중하자. 돈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책에서 만난 부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법인처럼 사람이 아닌데도 법률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일들을 보면 과연 현실과 판타지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다. 어떤 부자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돈도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살짝 황당무계한 이론이라 생각했지만 돈을 공부하고 돈을 생각하다 보니 역시 영 무시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돈을 좋아하고 나에게 온 돈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돈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돈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와 부자를 욕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지론인데 과거의 나를 대입해 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다. 과거의 나는 정말로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 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가족, 연인, 친구 이런 것들 말이야. 돈이 없으면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돈도 아주 펑펑 썼다. 어차피 없는데 이까짓 거 아껴서 뭐하냐며 시원하게 쓰고 다녔다. 그래서일까? 돈이 나에게 붙어 있을 리 만무했다. 일단 돈에게 말 걸기부터 시작했다. 부자들이 말한 것처럼 돈은 하나의 인격체니까 이제부터는 작은 돈은 어린이고 큰 돈은 어른이라고 생각하자. 어쩌다가 돈이 들어올 때면 기쁘게 인사하기. 내가 돈을 써야 할 때는 또 만나자고 인사하기.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마음의 건강은 주로 정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탈 관리는 정신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자의 시각에서 멘탈 관리는 곧 시간 관리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자가 실천하고 있는 멘탈 관리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싸움은 최대한 피하라. 분노는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 적당한 원동력이 되고 실제 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갈 때 사소한 시시비비에 말려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설령 이기더라도 시간, 체력, 감정의 손해가 너무 큽니다.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내 시간, 내 컨디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은 그저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나쁜 생각, 곱씹기 금지. 인생에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넘어간다 쳐도 사실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일들은 대개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자극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끊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집을 나오거나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우선 그들에게 받은 쓰레기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다 필요 없고 일단 나는 내 편.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됩니다. 내가 나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불안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만의 것들을 창조하고 힘을 길러낼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누군가의 든든한 친구, 연인, 가족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알뜰살뜰 보살피다 보면 누군가에게 어이없는 공격을 당하더라도 뭐야, 내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감히 하고 내가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최고야, 잘했어, 정말 대단해. 지금부터 별것 아닌 일에도 내가 나를 칭찬하는 습관, 내 편이 되어주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힘든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든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돈독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돈독의 크기가 그 안에서 찰랑거리는 돈의 무게가 각기 다를 뿐이다. 사실 나도 내 돈독의 존재를 몰랐다. 돈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누구 하나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 평범보다 조금 모자란 집안에서 자라 지금껏 큰 돈 없이 살아왔기에 돈을 몰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매달 200만 원 정도만 들어와 준다면 평생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그저 평생 글을 쓰며 살 수만 있다면. 그러다가 우연찮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사면서 확실히 내가 가진 돈독의 크기가 한 단계 커졌음을 느꼈다. 당연히 모두가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는 없다. 그래도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쉐어하우스 등을 이용해 주거비를 낮추고 목적 통장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굳이 내 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자잘한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말고 좋아하는 브랜드의 주식을 사보는 건 역시 돈독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 책을 읽고 부자 습관을 따라하고 기록하고 멘탈을 관리하고 시계부를 쓰고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돈과 저자의 관계가 조금씩 돈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안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